작은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치찌개를 먹던 손님들도 계산을 하려던 아주머니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의 손목, 그리고 그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를 가리키는 젊은 여성의 떨리는 손가락. 어떡해.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아요. 25살 아르바이트생의 이 한마디에 대기업 회장이라 불리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뒤에서 설거지를 하던 식당 주인 여자는 그 순간 들고 있던 그릇을 놓쳤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아무도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회장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 평범한 알바생은 왜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무언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평범한 식당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순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연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감을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럼 이제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2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입니다. 2달 전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길, 서연은 또 다른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인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벌써 15번째 식당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녀가 선택한 길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대기업 입사 시험도 공무원 준비도 아닌 작은 식당들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2시, 식당 안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초반의 여자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희는 첫눈에 이 젊은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고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뭔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다고 말입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식당 주인의 미소가 왜인지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은 금세 결정되었습니다. 시급도 묻지 않았고 근무 조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저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은희도 이상하게 이 아이를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옆 선반에 놓인 물건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낡은 가죽줄에 달린 오래된 여자 손목 시계였습니다. 은희가 설거지할 때마다 빼놓는 시계였는데 서연은 그 시계를 보며 알 수 없는 향수를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는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고 뜨거운 국물에 데이기도 했으며 무거운 쟁반을 나르다 손목을 삐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희는 서연을 딸처럼 챙겼습니다.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힘든 일은 대신 해주려 했으며 퇴근할 때면 꼭 싸준 반찬을 들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뜸한 시간에 두 사람은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은 집안 사정 때문에 어릴 때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다고만 답했습니다. 은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사연이 있다며 어릴 때 헤어진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정은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은희를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은희는 서연을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며칠 만에 그만두는 이 힘든 일을 서연은 2달째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찾던 것이 바로 이 따뜻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운명이 이끈 만남이었을까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무렵 서연과 은희의 사이는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서연을 위해 은희는 따로 아침밥을 차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혼자 자취한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안쓰러워했던 것입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밑반찬들. 서연은 그 밥상 앞에서 종종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아침을 차려준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요. 은희도 서연과 함께 있을 때면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살이 넘은 딸이 있었다면 이만큼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서연과 함께 있으면 그 아픔도 조금은 달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 없이 출근한 서연은 비를 피해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은희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우산 아래 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본 옆집 세탁소 아주머니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모녀인 줄 알겠다고. 어쩜 그렇게 닮았냐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일렁였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 헤어진 엄마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은희의 손길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은희도 서연의 웃는 모습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는 듯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 일이 바쁜 날이면 서연은 주방에서 은희를 돕곤 했습니다. 김치를 썰고 파를 다듬고 계란을 부치는 서연의 손놀림이 제법 능숙해졌을 때 은희는 자신의 비법 레시피를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특별한 양념,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을 내는 비결, 그리고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육볶음의 황금 비율까지 서연은 그 레시피들을 작은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은희가 왜 이렇게 소중한 비법들을 자신에게 알려주는지 물었을 때 은희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해주고 싶었다고, 서연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은희는 항상 서연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 위험하다며 꼭 함께 걸었고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연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돌아갔습니다. 서연이 창밖으로 손을 흔들면 은희도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뜨거운 국물을 나르다가 손을 심하게 대었습니다. 은희는 놀라서 즉시 서연의 손을 찬물에 담그게 하고 집에 있던 화상 연고를 정성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약을 바르는 은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괜찮다고 했지만 은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살이 타는 것처럼 아파하는 은희의 모습에 서연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서연을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은 원룸 앞에서 서연이 들어가려 할 때 은희가 갑자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라고, 다치지 말라고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은희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희는 서연에게 위험한 일은 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었고 은희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아끼며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던 어느 금요일 저녁, 식당 앞 골목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 8시, 평소라면 손님이 뜸해질 시간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피더니 가운데 차량에서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름한 골목에 이런 차량 행렬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은희는 주방에서 다음 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고 서연은 홀을 정리하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문은 마감했다고 말하려던 순간 들어선 사람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더니 뒤이어 품이 있는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비서로 보이는 40대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손님이었기에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김재원 회장은 작은 식당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 벽에 걸린 메뉴판,
그리고 정갈하게 정리된 수저통까지.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주방 입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앞치마를 두른 은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고 은희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분명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지만 반가운 재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만남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이 은희에게 다가가려 하자 박 실장이 앞을 막았습니다.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이 집 김치찌개가 유명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 은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은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주문을 받으러 다가갔을 때 김 회장은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냐고, 주인과는 어떤 사이냐고. 서연은 석 달째 일하고 있다고, 주인 이모님이 매우 좋은 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지만 김 회장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회장님께 드시라고 권했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맛이 맞다고, 정말 오랜만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김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려 하자 경호원들이 당황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주방 입구에 선 김 회장과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은희 이모가 저렇게 무서워하는지, 왜 이 낯선 남자가 이모를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보는지. 그때 김 회장의 손목에 차인 시계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죽줄의 오래된 시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 할 때 은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냐고,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대답 대신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놓고는 천천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량들이 떠난 후에도 은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처음 보는 은희의 눈물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흠칫 놀랐고 검은 차가 골목을 지나가면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은희가 걱정되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김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한산한 오후 그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은희는 그를 못 본 척했지만 손이 계속 떨려 주문받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서연이 대신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김 회장은 서연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학생인가요?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하죠? 아니요, 졸업했어요. 취업 준비 중이에요. 여기 사장님이 좋으셔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좋으시다고요?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세요. 김 회장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먹는 동안 김 회장의 시선은 계속 주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희가 잠깐 홀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만 오세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제 와서 뭘 어쩌시려고요? 20년이야. 20년 동안 찾아다녔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 한마디로 끝인가요? 내 아이를, 내 서연이를. 은희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듯 서연을 돌아보았지만
서연은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느라 대화를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입니다. 이사회가 곧 시작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알았네. 지금 가지. 김 회장은 아쉬운 듯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에 서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이 떠난 후 은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이모가 뭘 잘못했다고요? 은희는 대답 대신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은 은희를 달래주었지만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은희 이모가 실수로 말한 내 서연이라는 말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박 실장이 홀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보내신 겁니다.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20년 전 약속이었잖습니까?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받아주십시오. 또 돈입니까? 그때도 돈이었고 지금도 돈이군요. 박 실장은 봉투를 테이블에 놓고 갔습니다. 은희는 봉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은희가 낡은 사진첩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모, 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서연은 이미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은희와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와, 이모 젊으실 때 정말 예쁘셨네요. 근데 이 아기는 누구예요? 옛날 일이야. 아주 오래전 일. 은희는 황급히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서연은 그 아기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를 마시며 한 주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은희도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과 함께 젊은 여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 그룹의 유명한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네요. 저기 앉지. 김 회장 일행이 자리에 앉자 식당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서연이 주문을 받으러 가려 하자 김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 서연 양. 앉아보시오. 네. 저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잠시면 되니까 앉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은희가 나왔습니다. 김 회장 일행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보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은희야, 너도 앉아. 왜 이러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로. 앉아. 서연이한테 할 말이 있어. 은희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서연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김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왜 은희 이모를 반말로 부를까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 아이의 부모는 재벌가 후계자와 평범한 여대생이었다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고 아이는 아버지에게 맡겨졌다고. 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이야기가, 그 아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김서연 씨. 뭐라고요? 당신의 본명은 김서연. 김재원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따로 계세요. 양부모님이지만 그분들께는 내가 부탁했다. 너를 잘 키워달라고.
하지만 5살 때부터는 너 혼자 자랐다고 들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살. 정말로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양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럼 엄마는 서연이 떨리는 시선으로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는 이미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딸, 우리 서연이, 이모가, 아니, 당신이 내 엄마라고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묘한 끌림, 익숙함, 따뜻함, 그 모든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버렸어요? 왜 날 버리고 가셨어요?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였어. 너를 데려갈 수 없었어. 그 사람들이 돈을 주며 영원히 사라지라고 했어. 은희의 울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제는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젊고 어리석었다. 가족의 압력에 굴복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20년 동안 후회했다. 너희를 찾아 헤맸다.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고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식당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은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가지 마. 이제야 만났는데 손 놔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서연의 절규에 은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정말 우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전국에 은희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을 찾아다녔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가 식당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153번째 식당이었다고. 그럼 저는요? 저도 찾으셨어요? 물론이다. 하지만 넌 이름을 바꿨더구나. 양부모가 성을 바꿔서 키웠다고 들었다. 그래서 더 찾기 힘들었다.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와서 가족놀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은희가 다가와 서연의 손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에 은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매년 서연 씨의 생일이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끄셨다고. 은희 씨를 찾기 위해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었다고. 하지만 은희가 이름을 바꾸고 숨어 지내서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요? 서연이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희는 가명이야. 진짜 이름은 이은희야. 너를 잊지 못해서. 그래도 은희라는 이름은 버릴 수 없었어. 그때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계약서였습니다. 은희가 서연을 포기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은희 씨는 그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연 씨 명의의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은희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너를 팔아먹은 돈을 어떻게 써? 그 돈으로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았어.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돈은 쓸 수 없었어. 은희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을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것도, 은희와 헤어지게 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박 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원망해도 된다. 평생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알아줘. 너를 사랑했다는 것만은,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만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평생 그리워했던 그 단어. 비록 자신을 버렸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김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은희도 다가와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상처와 그리움, 원망과 사랑이 뒤엉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선 채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일기장 복사본이었습니다. 은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은희 씨가 매일 쓴 일기입니다. 서연 씨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자신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보고 싶구나. 서연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매일매일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쓰여진 일기였습니다. 서연의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희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일마다 쓴 일기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끄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았다고. 매년 서연의 생일이면 혼자 케이크를 샀다고. 그리고 매년 어린이날이면 놀이공원에 가서 다른 아이들을 보며 서연을 그리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때 싸우지 않으셨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들으셨어요? 서연의 물음에 김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리고 겁이 많았다고,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지킨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후회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회장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서연의 조부모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셨다고, 손녀를 찾아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서연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은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찾지 않았냐고. 은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하지만 그들이 너를 숨겼어. 어디로 보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 그때 김 회장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비서실에서 서연을 일부러 지방의 먼 친척에게 보냈다고. 은희가 찾지 못하도록 여러 번 거처를 옮기게 했다고. 그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연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어린 시절,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치 보던 날들, 혼자 울며 잠들던 밤들이 모두 어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찾아주셨어야 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은희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나쁜 엄마야. 너를 지키지 못한 못난 엄마야.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원망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희도 서연을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김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곧 아버지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이 감동적인 순간을 담으려 했지만 옆 사람이 말렸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소중한 순간이라고 방해하지 말자고. 한참을 울던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하냐고. 김 회장과 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세 사람이 포옹을 끝내고 자리에 앉았을 때 식당 안의 손님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 특별한 순간을 축복했습니다. 김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내 방은 그대로 두었다. 아니, 계속 새로 꾸며왔다. 매년 내 나이에 맞춰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서연이 준비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라. 엄마와 다시 함께 사세요. 원래 그래야 했잖아요. 김 회장과 은희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흐른 강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두 사람은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해보겠다고. 서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김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회사도 돈도 다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시계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취소되었다고. 회장님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서연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까 그 시계, 아빠 시계랑 똑같다고 했는데. 은희가 부엌으로 가서 낡은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김 회장도 자신의 손목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 시계는 정말 똑같았습니다. 커플 시계였던 것입니다.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맞춘 시계였다고. 비록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부부였다고. 2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차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할 때만 빼놓았을 뿐 항상 곁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두 시계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상속 관련 서류였습니다. 서연이 김 회장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가족이 필요해요. 그 말에 김 회장과 은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그저 가족. 그것이 서연이 진짜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식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듯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의 학창시절, 은희의 외로웠던 날들, 김 회장의 후회의 시간들.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장 용서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겠다고.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워가겠다고. 은희와 김 회장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저녁 먹어요.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로. 가족이 함께 먹는 첫 식사예요. 은희가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따라 들어가 도왔습니다. 팔을 썰고 두부를 자르며 어린 시절 못다한 엄마와의 시간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년 만의 가족 식사. 비록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처음인데도 익숙한 것 같다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함께 밥을 먹었던 것 같다고. 은희와 김 회장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20년의 공백도 지울 수 없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리고 아빠도 자주 오라고, 함께 밥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회장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족이 되어 가자고. 급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